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용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센터나 다른 복지시설 근무자도 포함돼 있어 지역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접종은 19일부터 실시됩니다. 대우건설의 새 주인으로 선정된 중흥건설이 인수자금 대부분은 여유자금이라며 승자의 저주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만나 지역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불공정, 불평등 혁파를 내세우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광주 아동복지시설의 한 자립생활관에 함께 살던 이용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들 가운데는 콜센터나 다른 복지시설 근무자가 있어서 지역 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이 시설 자립생활관의 이용객과 직원 15명 중 7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 시설에 사는 광주 동구 한 중학생이 확진자가 돼 검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아동양육시설, 이용객, 종사자 등 9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가운데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광주 동구와 서구 소재 콜센터에서 각각 근무한 걸로 확인돼 해당 콜센터가 임시 폐쇄되고 동료 등 32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확진자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환경 미화 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표 환자인 중학생이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서울음식점 경기영어학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피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전수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고 아동복지시설 전수검사에서 6분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나온 시설과 유사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가정생활 47개소 1,08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수도권 등 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린 방역 현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전남 목포의 한 야외 선별진료소. 김도연 씨는 두꺼운 방호복과 장갑을 낀 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체 채취에 분주합니다. 도연 씨가 근무하는 이곳의 하루 검사 인원은 200명에서 많게는 400여 명. 9명이 하루 2차례 교대 근무에 나서고 있지만 확진자가 발생하는 날은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습도 차고 땀도 차는 건 당연하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안경이라던가 이거 실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일할 때 불편할 때가 많죠, 아무래도. 무더위에 현장을 누비며 방역 소독에 나서는 방역단의 하루도 고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kg이 넘는 소독 장비를 메고 매일 수십 곳씩을 돌다 보면 숨이 턱에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심해요. 더위가 심하고, 응? 코로나가 이제 어깨가 아픈데도, 응?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무더운 날씨까지 방역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방역 소독을 맡고 있는 현장 인력은 전남에만 2천여 명.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찜통더위, 인력 부족까지 2중 3중으로 버겁지만 의료진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의 순간을 위해 오늘도 피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교육, 보육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30세 이상 어린이집 종사자와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 등 6,200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들은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기로 했다가 7월로 연기됐고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전남에서도 유치원과 돌봄 인력 등 교육, 보육 종사자 5,9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오는 19일부터는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들의 접종도 실시됩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담양의 오늘 낮 최고 기온 33도로 예상되고요. 화순도 33도 안팎으로 예보된 가운데 체감 온도는 36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이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점심부터 오후 사이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MBC는 이번 주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만나 대선 공약과 지역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 후보는 불공정, 불평등 혁파와 함께 문재인 정권을 이어갈 후보라고 자신을 피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 경선 통과해서 본선에 오르시게 됐는데요. 네. 먼저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후보님은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네. 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추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개혁 어떤 네. 건가요? 네.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으로 가는 입구에서 너무 불공평, 양극화가 극심해졌어요. 이것은 어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 때문인데요. 이걸 너무 구조적이고 이런 불공평, 불평등을 좀 혁파를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장을 그냥 성장이 아니라 20세기 방식의 성장이 아니라 21세기 방식으로 해서 국민이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를 약속드리는 겁니다. 네. 네. 후보님의 슬로건이 사람이 높은 세상입니다. 네. 이것도 개혁과 맞닿아 있나요? 치유하는 성장, 불평등, 불공평을 치유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미래에는 21세기 방식의 그런 처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법무부 장관일 때는 검찰 개혁을 하셨죠. 네. 검찰 개혁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나요? 일제의 잔재가 묻어있는 마지막 남은 곳이 검찰입니다. 이 마지막 개혁을 하다 보니 이제 개혁의 저항이 대단히 심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 그 실체를 이해하셨고 또 이건 촛불 광장에서의 약속이었고 그 완성을 해내겠다를 동시에 제가 약속드리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지방 소멸이 이야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광주 전남도 예외는 아닌데 지방을 위한 정책, 더 좁게는 광주 전남을 위한 정책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국가 균형 발전 4.0 시대를 약속드렸고요. 그것은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 대학원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창의 융합 인재가 지방에서도 커 나갈 수 있고 또 일자리가 지방에서 찾아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가 발전 균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후보님, 그 달빛 내륙철도가 얼마 전 국가 철도망 계획에 최종 포함됐는데요. 만약에 후보님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예타 면제를 공약에 넣으실 건가요? 동서화합의 중요성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고요. 이것은 뭐 6대 이 지방을 연결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동서화합의 의미, 그리고 상생 발전의 의미도 있고, 뭐 7년여에 걸친 그런 사업이어서, 네, 뭐 연한 그 7천억 정도의 부담을 예산 투입하면 되는 정도이니까
지금 적극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제가 못 물어보거나 더 해주실 이야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촛불광장의 약속을 이어갈 그런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저 추미애라고 자임하고요. 호남의 며느리로서 또 민주당 정신에 투철한 시대 사명을 해온 후보로서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아있는 본선 일정 잘 치르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목포에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후보와 김도관 후보가 그제 저녁 김경수 지사 장인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어제 낮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신해 부인인 김혜경 씨가 빈소를 찾아 김경수 지사를 위로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정세균 후보와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목포행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지사가 생환할 경우 친문인 김 지사의 지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개장을 포기하는 해수욕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트 모양의 해안선으로 하트 해변으로도 불리는 신안 한우넘 해수욕장. 손님 맞이 정비를 다 했지만 올 여름 공식적으로 폐쇄입니다. 관광객 유입을 조금이나마 차단하고 막고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전남의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준비했다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밀려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당초 전남의 65개 해수욕장 가운데 83%인 54곳이 손님을 맞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10%가 더 줄어 49곳만 문을 엽니다. 서울 수도권의 심각한 방역 상황 속에 피서객의 이동이 비수도권에도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만 10만 명 이상이 찾은 제주는 렌터카나 호텔 등의 예약 취소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아니고요. 1-20% 정도. 이제 4단계 들어간다. 이제 그 말 뉴스 떴을 때 그날부터 해갖고. 또 피서지인 강원과 부산 등은 확진자가 연일 2자릿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 더위가 시작된 뒤 상대적으로 방역 상황이 안정된 전남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더욱이 전남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관광객들이 이런 상황을 판단해 보면서 이제 확진자가 아무래도 조금 적게 발생한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서 매년 여름 한 명이 아쉬웠던 타 지역 관광객이 한 명도 부담스러운 상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각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은 시간대에 상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담양, 장성 등 광주 근교 피서지로 가는 진출입로, 톨게이트 등에서도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양 오염 사고가 줄었지만 유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 건수는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에 비해 23%가 줄었지만 올해 오염물질 유출량은 지난해보다 10배가 넘는 111.38kg로 나타났습니다. 서해 해경은 유출량 증가에 대해 지난 1월 완도 해상에서 93.8kg의 오염물질을 유출한 화물선 침몰 사고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97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으며 광주 전남에서는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 대우건설의 새 주인으로 중흥건설이 선정됐죠.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인수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룹의 여유자금으로 대우건설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인수하는 것이라며 승자의 저주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 인수 가격은 2조 1천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대우건설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인수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 노조의 반발 등 일부 진통은 있겠지만 최종적인 인수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대우그룹을 인수를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한 노조에서 하등에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인수 자금의 대부분은 그룹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분의 1 수준의 인수 금액 등 모든 여건이 15년 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승자의 저주를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전하고 또 안전해서 인수 여유 자금으로 했다는 거 생각하시고 대우에서 돈을 벌어서 중흥그룹으로 유입시키려고 한 거 아니고. 정 회장은 인수 후에도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은 합병 없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석 달여의 실사 등 모든 인수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호남권 최초로 아동 청소년 진로체험시설인 자월드가 순천에 오는 10월 개장합니다. 개장 전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시설들과 미래 유망 직업체험들로 구성돼 벌써부터 관심이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건물 창문마다 불꽃이 타오릅니다. 소방관 직업체험을 위한 장비이지만 실제 장비처럼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장을 3개월 앞둔 순천만 자벌드가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자벌드 1층은 5살에서 10살 사이의 아동들이 놀이를 하며 직업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 카레이서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28개 직업들로 구성됐습니다. 소방 카트를 타고 사이렌이 울리면 출동을 해서 실제 여기 있는 소방 기구들을 가지고 소방 진화까지 하는 게 한 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19살까지의 청소년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공간입니다. 동물교감 치료사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34개의 미래 유망 직업들로 구성돼 있는데 직업마다 각기 다른 과제를 직접 수행하면서 관련 지식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원사나 컨테이너 플래너 등 국가정원과 광양항이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 구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인근 도시가 바다와 인접한 만큼 직접 항해사가 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배를 운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최근 운영사 선정을 마쳤고 8에서 9월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10월 16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호남권과 경상권을 아우르는 최초의 직업체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이어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문을 열 예정인 순천만 자벌드. 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와 꿈을 펼치는 공간으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는 금융회사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본인이 알기 쉽게 통합해 보여주는 서비스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스마트뱅킹 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전남에서는 크게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취업자는 7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취업자는 100만 2천 명으로 11,000명이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관공업 부문에서 취업자가 줄었고 전남에서는 개인과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운수 종사자들의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광주시는 영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의 경우 개인 택시 면허 취득에 필요한 무사고 운전 경력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이고 비영업용 운수 종사자는 6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운수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돼 형평성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양도 양수된 개인 택시 면허는 122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일반인이 면허를 가져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취항한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오는 9월부터 무안 울산 노선을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에어는 지난달 무안 김포 노선을 취항한 이후 하루 최대 3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흑산도, 백령도 등 도서와 내륙을 잇는 노선 확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담양과 화순의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으로 예보된 가운데 체감온도는 36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연이은 무더위에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다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무렵부터 오후 사이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의 오늘 하늘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4도 안팎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는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25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까지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지난다 하더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